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락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라보다는 사실 하락 시기에 특히 그 누구도 아파트를 잘 매수하려 하지 않는 그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저렴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과연 누가 먼저 매수를 할 거냐?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촌3정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 22년 12월 달 이때가 가장 가격이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분은 좀 더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사실 지금 매수하려고 하니까 자, 2016년 17년 이 가격대가 눈에 보인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 사실 매수하기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있죠. 지금 보면 이 8억 한 중반대죠. 물론 16년, 17년도에는 뭐 6억 후반, 뭐 7억 정도 되는데, 자 그럼 내가 8억 5천에 이걸 매수할 거냐? 자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죠? 내가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8억 5천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억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면 정신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8억 5천 주고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 1억 정도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7억 5천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지. 내가 매수를 하고 다음 달 6개월 뒤에는 한 1억 정도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면 제가 볼 때는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고 있죠. 한 8억대 이런 아파트는 한 1억 정도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한 6개월 뒤에 1억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당연히 더 낫죠. 근데 이것을 그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가격이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1억이라는 돈이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5년, 10년 모아가지고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촌 3정 같은 경우에 자 8억 5천, 8억 6천의 매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매수하고 한 1억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매수하고 뭐 5천만 1억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집을 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쉽지가 않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아파트를 많이 사보지는 않는데 저는 항상 아파트를 살 때 한 5천 1억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다 보면 있죠. 뭐 그렇게 미리 알고 매수하다 보면 설사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죠. 내가 매수하고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속이 많이 쓰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 기다리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10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분이 한 7, 8분, 한 8분 가까이가 기다리고 추가적인 하락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많죠. 자, 그렇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좀 세력들이 계약만 해놓고 6개월 1년 뒤에 다시 취소하는 그래서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 띄우기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일부 단지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세력이 많지 않죠.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명 이상이 아파트를 매수한다 해가지고 그 단지만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수성구 전체를 변화시키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청라일스자이가 지금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4월 말에 마무리되어 있죠. 근데 이 계약 취소가 상당히 많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계약 취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알기로는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죠. 외지인들이 6억 5천 이하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연락해도 안 사죠. 안 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게 불과 1년 전, 1년 전입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6억 5천 이하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1년도입니까? 근데 지금 5억대가 나와도 사람들이 선뜻 매수를 하지 않죠. 사실 하락을 하면 뭐 매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막상 하락을 하면 매수를 못 하죠. 상승장이 왔을 때 너도나도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분위기가 상승세로 딱 돌았으면 어느 순간 하다가 뭡니까 폭등장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구 부동산이 폭등장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오기도 쉽지 않고 금리가 아무래도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24년도 하반기가 되면 대구 부동산은 상승세로 저는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락을 외치기 때문에 제가 24년도 연말이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말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되면 대구 부동산이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될 거다. 자, 그런데 지금같이 하락 시기에는 모든 없던 악재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25년 동안 늘 이야기했던 대구 일자리도 없고 인구도 줄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서울 아파트는 오를 리가 없죠. 서울 아파트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인구가 느는 데는 세종시와 경기도 그 두 군데밖에 없죠. 나머지는 인구가 계속 줍니다. 그러면 부산 아파트는 왜 오를까요? 울산 아파트, 창원 아파트도 오를 리가 없다. 그래서 꼭 인구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기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매수하고 나서 한 1억 정도는 빠진다. 물론 5억짜리는 한 5천만에서 7천만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야 되지. 내가 사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